네, 자 이어서 기자 수첩 진행하죠. 오늘은 구용회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서울 관악을이 4.29 재보선의 최대 관심 지역이 되고 있죠. 예. 관악을은 명실상부한 새정치연합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국민 후보가 나서면서 야권이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예. 특히할 만한 것은 이 관악을이 새정치연합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개파와 지분 싸움을 지겹도록 벌였건만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동교동 가신들이 나타나서 실력을 행사하고 지도부는 또 그들에게 매달리는 구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년은 언제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서울 관악을 야권의 그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27년간 야당이었죠? 네네. 제가 서울시의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을 6, 7명 정도 만나봤는데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관악을은 도저히 선거에서 패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서영진 시의원은 2006년 5.3일 지방선거처럼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새정년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은 관악을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군요. 이번 4월 재보선에서. 네. 예. 모든 선거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5.3일 지방선거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을 전멸시키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5.3일 지방선거 빼면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게 패한 적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뭐 지금에 해산된 통진당도 쉽게 의석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2012년 4.11 총선이었죠. 원래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후보로 나왔습니다마는 여론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타로 같은 당의 이상규 전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규 전 의원은 출마한 지 불과 17일 만에 야권 단일 후보라는 이름만 걸고 나와서 당선이 됐으니까 이 지역 표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서울 관악을 왜 이렇게 야권 성향의 절도 우위에 있는 지역인가요? 관악을 지역의 호남 출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인구 구성을 보면 전국 어느 선거구보다 젊은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예. 2014년 기준 통계청의 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악구 유권자 수가 2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9세에서 20대 유권자가 22.1%입니다. 그리고 30대가 22.9%. 그러니까 30%가 45%나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50대 이상이 38%가 약간 안 되니까 젊은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인구로는 강원도 화천군 여기는 군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천군 다음이고 30대는 경기도 오산시만 빼면 전국 최고입니다. 예, 이 30대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자, 관악을 이제 지난 10년간 또 이제 개파 지분 싸움을 벌인 새정년의 어제 오늘이 응축돼 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그렇습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새정년에 가장 진저리를 치는 게 친노 대 비노 같은 개파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관악을이 이 뿌리 깊은 새정년 역사의 개파 역사의 가장 실질적 사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악을의 새정치연합 후보는 정태우 후보입니다. 정 후보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요. 정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맞붙어서 0.6% 차이로 석패한 김희철 후보. 김 후보는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2번, 구청장 2번을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을 1번 지냈군요. 예.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참여하지 않은 구민주계 인사입니다. 두 사람은 이번까지 포함하면은 지난 17년간 구청장 후보로 2번, 그리고 국회의원 경선 후보로 3번, 모두 5번을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4번을 김희철 후보가 승리를 했고 정 후보는 비로소 이번 경선에서 사전 5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 경쟁을 자꾸 그 친노와 구민주계 대립으로 몰고 가지 말고 갈등으로 부각시키지 말고 치열한 경쟁으로 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한 김희철 후보는 정태우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또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와 박재원 의원을 포함한 동교동계 간의 또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이 경쟁 관계라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친노 대 비노, 이른바 난닝구와 백바지 갈등의 그 재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사라졌던 동교동계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DJ 묘지를 참배한 뒤 그 정태우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일주일 뒤에는 지원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지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악을에서 동교동계가 밥그릇이나 차지하겠다는 건데 우리 정치에 지금 묘지 정치까지 등장했다는 그 비아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묘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문재인 대표의 모습도 참으로 딱하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예. 추미애 최고위원이 어제 얘기를 했죠. 지분을 얘기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게 가신들이 할 얘기냐. DJ 정신을 모독한다라고 추미애 의원은 어제 성토를 했습니다. 네, 동교동계에 대한 비판이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새정치연합의 고질적 병폐 뭐가 있습니까? 지도력의 부재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군요. 예. 최용식 서울시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아버지가 없는 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지도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정연은 개파 이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나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개별 의원도 자주 대표를 비난하는 등 좋게 말해서 개성이 지나친 부분이 많죠. 요즘 야권의 고언을 아끼지 않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이제 좀 야당도 지도자가 구심점이 돼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야당 스스로 지도자를 아껴주고 그 주변이 뭉쳐야 국민들도 그 지도자를 아끼고 존중하지 당내에서 도찐 개찐처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런 겁니다. 예. 관악을에서 개파 지분 갈등은 지도력 부족이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도력의 부재 뭐 말이 쉽지인데 또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네, 또 네. 지도력으로 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구심점이 되려면 그에 맞는 걸맞는 그 지도력을 먼저 발휘를 해야죠. 네.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을 먼저 할 때 가장 그 지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정치연합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관악을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당내에서 문 대표에게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문 예. 대표가 절차의 정당성만 따져서 상향식 공천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 대표가 최측근인 정태우 후보를 불러서 미안하다. 나랑 같이 정권 교체를 하자. 그리고 너는 여기서 좀 내리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전략 공천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했다면 당내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문 대표를 아마 다시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측근을 잘라치면서 존중과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문 대표가 그것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뭐 전략 공천 요구가 많았던가 보네요. 네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왜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보시나요? 문 대표는 4.29 재보선 시작 때부터 재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전략 공천 대신에 상향식 경선을 택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많습니다. 예. 당 사무총장을 영입했던 한 인사는 문 대표가 경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치와 전략 공천을 해놓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 가운데 전자인 절차적 정당성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절차적 정당성만 중시하는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에 대한 진실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문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점은 리더로서 반드시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관악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악을에서 이번에 참패를 하고 이런 존중받지 못하는 리더십이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도 야당 입장에서는 참패를 면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 마주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기자수첩 구용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